예, 안녕하세요. 저는 B&B 히어로의 민병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집에 남는 방들 있으시죠? 그 방을 외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하고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면 공유 경제라는 거죠. 남는 걸 가지고 뭔가 경제 활동을 하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공유 경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여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여행이 과거부터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해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앞으로 갈 방향에 공유 경제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거 나도 참여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참 사람들이 정말 꿈을 꾸는 표정들이 되시죠. 정말 상상 속의 여행들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에 멋진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정말 그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여행들이죠. 근데 우리가 여행들을 해왔던 여행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사회, 현대 사회에서 여행이란 게 우리 생활로 들어온 게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기가 너무 빡빡했고요. 그리고 나서 해외여행이라는 게 자유화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다 패키지 여행들, 화면이 안 보이네? 패키지 여행들을 많이 다녀오시는 걸로 한국 사회 여행들은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들이 80년대 중반이었는지 태국에 한번 다녀오셔서 정말 바리바리 뭔가 사오셨어요. 친척, 친구분들 다 모이셔가지고 그걸 나눠주시고 하시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셨던 기억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여행을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러움의 대상과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너도 나도 가기 시작했죠. 여행사도 그 고객들을 잡으려고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부터 고객들이, 여행자들이 이런 걸 사오기 시작하셨어요.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이런 것들 사오신 뭔지 보이세요? 알파카 침대, 알파카 침구, 건강식품들 이런 것들 막 사오기 시작하셨죠. 이게 여행에 굉장히 큰 불만 요소들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어이가 없지만 너희가 하기 싫은 거를 안 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여행사의 어떤 마케팅 전략이 됐죠. 노 쇼핑, 노 옵션. 정말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내가 내 돈 내고 여행을 하는데 정말 하기 싫은 거 안 하게 해주는 게 상품이 되는,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이게 또 나름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의 학생들,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여행을 다니실 겁니다. 꽤 자유롭게 정보들 모아서 혹은 자동차 렌터해서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다니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면 아주 만족스러우실까요? 누구를 만나셨는지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가서 현지에서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 사귀어서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런 분들 만나고 오셨을 겁니다. 그죠? 혹시 제가 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앞으로 여행은 분명히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갈 겁니다. 얼마나 더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지, 얼마나 더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로 여행의 방향은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갈 거라고 저는 감히 단언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공유 경제가 이 자유와 만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공유 경제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약간 호응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작년, 재작년에 공유 경제라는 말은 굉장히 뜨거운 단어였습니다. 뭔가 나누는 걸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좀 상이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공유 경제의 기본적인 것은
공유라는 것을 매개, 수단으로 해서 더 많은 자본가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본가라고 해서 돈이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가 생산 수단을 가지고 거기에 노력을 더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자본가입니다. 이런 분들이죠. 보이세요? 예전에는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땅에 농사를 짓거나 자기가 가진 어떤 작은 생산 수단에 노력을 보태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효율성, 효과성의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로 갔죠. 이거 역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많이 판에서 쓰니까 자원 문제가 생기고 정말 계속 사가지고 쌓아놓으니까 쓰레기 문제, 잉여자산 문제.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사놓고 안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렇게 경쟁적으로 사기 시작하니까 일은 더 해야 되고 쉴 시간은 없고 정말로 이게 개인의 삶의 질이나 행복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커뮤니티라는 걸 다시 돌아보게 됐고 환경을 다시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공유 경제의 어떤 터가 닦였죠. 그래서 참 많은 걸 요즘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도, 자전거도, 그리고 집도, 아니면 내 소소한 어떤 집에서 안 쓰는 공구들, 옷, 여러 가지를요. 근데 저는 다시 방을 연결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방으로 돌아가면 예전에 빈 방은 연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빈 방을 외국인 여행자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건 위에 호텔들이나 대형 여행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공유경제 그리고 저희 같은 서비스가 해외에 알리고 결제를 대행해주고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면서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선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집에 방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만나고 정말 게스트하우스, 홈스테이를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죠. 근데 아직까지 자유와 만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짧은 거고 보시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긴 조금 넘기셔도 될 것 같은데. 하지 않고 타임즈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10대 아이디어. 혼자 갖지 않고 여럿이 나눠 가진 만큼 커지는 혜택. 공유 경제를 하시나요? 이 부분들은 좀 편집돼. 혼자만 잘 사면 무슨 재미요? 있는 물건 나눠 쓰고 없는 물건 빌려 쓴다.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소비 트렌드. 공유 경제 모르면 손해봅니다. 하루 평균 16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지금 축제 중 이미 꽉꽉 들어찬 숙박시설들로 할 곳 없는 나머지들이 속출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북새통 속에서 아주 여유롭게 살 것을 찾는다는 홍콩청과 왕호시의 숙소는 민박집도 아니요, 신척집도 아니요, 난생 처음 와본다는 여수 아줌마네지. 어디 왔으니까 이제 잘해줘야지. 이제 편안하게. 여수 토박이 김경란 아주머니의 딸이 올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2층 방이 비어 있었다는 사정을 국경 넘어 홍콩에서부터 알고 왔다는데요. 이 집 속사정은 알고 왔어도 한국말은 모르는 아주머니. 여기서 오늘 저녁 춤추고 이럴 때는 내가 배야죠. 근데 비록 많은 대화를 못하는지라도 사흘밤 묵어갈 홍콩 나그네 먹고 자고 씻고 가는 요령은 충분히 설명 가능. 어때 정말 이 정도면 오케이요? It's a very good home with a nice view, very good Korean style home. That's it. 예, 이제 더 이상 묻지 않는 걸로. 결코 연출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이거 다 소개하신 거 맞아요? 쉬세요. 공사 타고
애들 한국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홍콩 총각과 한국 아주머니의 인연을 맺어준 것 다름 아닌 빈집과 빈방을 공유하는 집 공유 사이트. 그래요. 그래서 또 와서 편하게 작업하고 우리 집도 홍보하고 이래서 솔직히 우리 집이 인터넷에 떴다니까요. 여기서 끊어주세요. 예. 이 뒤에 이제 식사하면서 얼굴 마주보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장면들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예, 뭐 시간 관계상 좀 끊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분이 2달 여수 엑스포가 석 달이었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이 들어온 시간을 생각을 하면 2달 정도 되거든요. 2달 동안 400만 원을 버셨어요. 저 방 하나로. 근데 그 방 하나에 보통 한 4, 5만 원 정도를 받으셨어요. 1박에. 그러니까 80박이죠. 보통 1박 자고 갔으니까 2명, 3명 계산하면 한 160명에서 200명. 이 아주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명의 외국인을 만나셨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영어 공부 많이 하시죠? 외국인이랑 원어민이랑 1시간 얘기하면 얼마? 예, 4만 원, 5만 원 계산하시죠? 200명하고 1시간씩만 얘기했어도 그거는 정말로 1000만 원 저걸 하셨고요. 잠깐 옆으로 세긴 했지만 정말 너무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서 좋은 경험들을 하셨고 앞으로 평생 외국 가서 여행하실 미천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자고 간 친구들이 내가 어디를 가서 야 나와서 밥 먹자 하면 안 나올 친구 있을 것 같으세요? 나와서 이 집에 머물렀던 그 얘기를 하면서 물론 얘기는 잘 안 되시지만 예, 또 뭔가 만날 수 있는 지금 가가지고 아까 맥도날드 직원들만 보고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올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평생의 여행 미천을 만드셨어요. 이제 좀 해보고 싶어지셨죠? 예, 이분은 정말로 자기 집에서 세계 여행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행을 다니시면서 만났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여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세요. 이젠 제가 여행을 갈 겁니다. 지금 지어진 지 아까 잘못 옮겨주셨네. 1792년에 지어진 집이고요. 222년 됐을 거예요. 지금 지어진 지. 제가 내일 여행을 갈 집이에요. 안동에 있고요. 저희 가족과 캐나다에 사는 제 동생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 근데 이 집을 누가 예약을 했냐? 캐나다 국적의 제 동생이 밴쿠버에서 예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같이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우리의 선택의 자유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죠. 외국인들이 저기 안동에 있는 222년 된 고택을 이런 일이 아니면 어떻게 예약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수의 아주머니들, 이 집을 내놓으신 분,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실 곳도 많아지는 거죠. 정말 하기 싫은 걸 안 할 자유까지는 얻었지만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정말 이 일은 여행의 자유를 무한대로 늘려준다는 일을 한다라는 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지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거든요. 이게 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이쪽 두 분은 집주인분들이고요. 순천에서 정원박람회 때 민박을 하셨던 두 분이고 저분들은 60대 그 친구분들이세요. 여자분들. 오셔가지고 얘기하고 이제 너무 재밌게 하시다가 그럼 이제 이 게임을 한번 좀 해보자 해서 또 즐겁게 하고 친구가 되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디 가서 정말 버스에서 타고 내리고 하시면서 사진을 찍는 여행이요? 아니면 굉장히 불편하게 다니는 여행? 그거보단 이런 여행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저희 여행하고 갔던 친구들이 보내줬던 사진이에요. 집주인과의 만남이 없었으면 이 친구들이 어디 감히 대한민국 찜질방 가서 양머리를 하고 앉아있어 보겠습니까? 이분은 그 은퇴를 하시고 출가한 자녀들 방으로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옆에 젊은 친구는 싱가포르에서 변호사를 하는 친구예요. 이 집에서 꽤 긴 기간 동안 2달이나 머물고 갔어요. 2번이나. 그리고 그냥 각 한 달씩.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체력이나 이것들이 완전히 방전이 돼서 쉬러 온 거예요. 이분 혼자서 북한산 맨날 다니시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산에 가고 같이 얘기할 어떤 산동무들을 만난 거고요. 이 두 분의 관계는 혹시 짐작이 가세요? 순천 정원박람회 어떤 아파트에 A방 손님, B방 손님. 호텔 로비에서는 대화를 안 하죠. 근데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집 거실에서는 사람들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에 막 얘기를 하고 하다가 너 그럼 내일 나랑 같이 다니자 해서 한국에 스타트업을 하시는 젊은이와 인도에서 오신 교수님이 같이 여행을 다니는 모습입니다. 예, 복잡하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후기로 써서 편지를 보내왔던 내용들이고요. 머물고 가서. 이 집주인은 충주호까지 데리고 가서 하루의 데이트립을 시켜주셨더라고요. 정말 이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저희가 보면서도 얼마나 뿌듯하고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정리를 하는 세션이 왔으니까 거의 끝난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유경제라는 게 정말 내 집에 남는 걸 가지고 나도 그 자본가가 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집에서 남는 방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 집에 앉아서 세계 여행을 하는 일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여행의 선택의 자유는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말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 집의 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집이 어제도 그 방이었고 1년 전에도 그 방이었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세계로 통하는 어떤 문이나 세계로 통하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B&B 여러의 민병무였습니다.